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준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중급반 끝나고 심화반을 가시는데, 되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심화반이 예전에 제가 처음에 KPC에서 심화반 할 때는 심화반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합격자도 많아지고 인원도 많아지다 보니까, 심화반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 기술사들의 성격들이 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 반에 와라, 저 반에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공기술사나 그 박진교사가 얘기를 하긴 해요. 저 반 스타일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저의 성격을 알아야지 난 저 사람이랑 잘 어울리고 끝까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매칭이 돼야지만 관계를 오래 맺을 수가 있어요. 합격까지. 안 그러면 나 저 반 별론데 왔는데 저 반 별로다 라고 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 가거나 아니면 반을 옮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니까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질문들이 조금 아니면은 저한테 질문한 거 또 이후에 또 질문해보시고 또 질문해보시고 하면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의 어떤 소통이 되는지를 꼭 아셨으면, 그래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하세요. 나중에 반 선택하는데 후회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꼭 저희 반뿐만 아니라 모든 반의 공통된 사항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많이 없는데, 우리한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또 6개월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기는 너무 우리한테는 아깝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좀 더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KPC 카페에 보면 합격 후기라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합격 후기도 보시고, 저 반은 저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저 스타일은 저렇구나. 그냥 스타일을 알아야 되니까. 반보다는 멘토 기술사의 성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사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데 하나같이 말은 다 잘해. 보세요. 말은 다 잘해. 그러니까 사실 말로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는 게 말이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상반이고요. 비상반은 반도 일단 기술사가 3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3명으로 진행이 되고요. 합격자도 되게 많아요. 합격자도 되게 많고, 그래서 기술사도 멘토도 제일 많고, 그리고 인원도 제일 많아요. 인원도 제일 많으니까 아마 KPC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케어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반도 마찬가지겠는데, 다른 반도 마찬가지겠지만, 합격도 중요하지만 합격 이후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필기뿐만 아니라 면접 합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비상반이 총 13명 정도가 있는데, 13명 정도 같이 모여서 같이 면접도 진행을 하고, 또 뭐 책도 쓰고, 술도 마시고, 놀기도 많이 합니다. 이따 또 사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유대관계를 좋게 만들고, 왜냐하면 기술사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꼭 왜 기술사를 합격을 하고 싶은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사 공부를 왜 할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 이후 내가 뭔가 부가적인 행동을 사업이나 무슨 일을 통해서 투잡, 쓰리잡 이런 것들을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안 그러면 장롱면허인데 굳이 딸 필요도 없잖아요. 정보처리 기사 같은 자격증은 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133회부터 합격자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전에 공기술사가 얘기했지만 합격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33회, 144, 여기에 정보처리관리기술사 전국 최다 매출 이런 것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133회, 132회, 1회, 130회 이렇게까지 합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인원도 저희가 한 25명, 26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많아요. 거기서도 또 다른 5명, 6명의 합격자가 나오게 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오신다고 하면 원래 잘하는 사람 있는 데서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경쟁을 해야지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저는 낫다고 훨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합격이 중요한가? 합격 이후는 저는 합격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KFC 최초에서 저희 이제 워크숍을 갔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9월달에 워크숍을 갔는데 워크숍을 가서 꼭 술 먹고 놀고 체육대회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위해서 많이 만났고, 그걸 하면서 또 이제 이거만 할 수 없으니까 체육대회도 하고 술도 마시고, MD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최소 저희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92년생이 제일 어리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보면 95년생이 제일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분도 계시고 나이 많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50대 후반, 50대 후반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합격 이유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단편적으로 합격을 하고 싶겠지만 합격했는데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없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일단 단기 합격자가 많아요. 단기 합격자도 저는 단기 합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는 기본, 중급, 심화 한 번 정도를 말하는데 보통 한 회차 정도에 한 명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회차는 안 나왔는데 지난번 같은 것까지는 한 회차 한 명씩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KFC 카페 합격 후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비상반도 그렇고 다른 심화반도 그런 후기가 좀 올라오니까 후기를 보시면서 본인과 맞는 스타일의 심화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오시면은 만약에 중급반 사람들이 오시면 아마 첫째 주나 그럴 때는 시험을 안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OT도 하겠지만 저희가 쓰는 노션이나 서브노트 그리고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합격자들에 대한 아마 여러분들도 그 클라우드 중급반 클라우드에 서브노트나 그런 게 다 있겠지만 저희는 또 이제 저희 반에 단기 합격자나 아니면 오래 하신 분들도 서브노트 다 있죠. 서브노트, 모범 답안, 키노트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같이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에 오시면 지금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핵토라고 핵심 토픽이라고 하시죠. 근데 아마 핵심 토픽이 원래 공수기술사가 아시겠지만 처음에 공간반이라는 심화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상반 했었을 때 같이 이제 했었죠. 같이 했었는데 그때 같이 만들었을 때가 400제라는 걸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400제를 만들고 공수기술사가 이제 중급반에 기본반에서 아니 심화반에서 중급반 넘어올 때 기존에 있는 400제를 좀 줄여가지고 200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공부하는 400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헥토 200제에서 좀 더 확장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헥토 지금 저희는 그거를 지금은 공수기술사는 빠졌는데 심화반에 말고 그 공간반 지금 현재 있는 비상반, 공간반, 그 기백반이라고 있는데 세 개 멘토님들 세 개 반에서 같이 뺄 거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오시다 보면 기존의 선수들하고 부닥치기 때문에 아마 주차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선수들이야 익숙하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래서 그냥 하는데 기존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추려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토픽들만 먼저 한 개씩은 추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전체를 볼지 왜냐하면 전체를 볼지 아니면 다시 핵심 토픽만 볼지는 본인들이 선택할 건데 아마 처음에 오시면 선택을 해서 드려요. 그리고 선택해서 드리지는 않고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만약에 노란색 쳐주고 상 그렇게 해주면 상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드리진 않고 갖고는 있다가 뭐 카톡이나 그런 걸로 해서 저 좀 이번에 공부 못했으니까 좀 주세요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드리죠. 왜냐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왜냐하면 빨리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기술사는 오래 하면 다 힘들어요. 가족도 힘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 나도 힘들고 멘토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이 시험을 정보 처리 기사와 같은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뭔가 이해하고 암기하고는 해야겠지만 뭔가 깊게 파고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합격 이후에 하시면 되거든요. 합격 이후에 뭐 멘토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특강을 하시거나 평일 강의를 하시거나 그럴 때 맞춤형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되지. 내가 만약에 실제 COS를 답안에 쓸 정도만 알면 돼요. 왜 내가 COS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알 필요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공부를 오래 하거든요. 공부를 오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어쨌든 짧게 하기 위해서는 딱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딱 추려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시간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휴가를 내고 또는 회사 직장을 잠깐 그만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좀 더 길어진다는 저희가 판단이 있는데,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깊게 해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토픽을 하나 토픽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한 10분이면 하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한 하루 정도 잡아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때 정렬이었어요. 버블 정렬인가? 그 정렬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공부할 때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정렬만 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모의고사 내가 정렬 나오면 진짜 내가 다 씌워 먹겠다. 그 소스 코드부터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개빡치죠, 진짜. 빡치는데 왜 안 나왔지? 그리고 나와서 한 2달 뒤에 이제 KPC 모의고사를 봤는데 정렬이 내가 공부해서 정렬이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뭐냐면 아무리 내가 깊게 오래 보고 100%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오늘 나오는 게 통계적 가설 검정이나 베이지 정리 이런 것들도 저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이해하고 사람도 설명을 하죠. 근데 이거를 6개월 뒤에 다시 다음 기수에 또 문제를 내서 설명을 그대로 하라 그런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였지? 그 관계를 까먹는 거예요.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계속 공부를 해야지만 그 연관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를 너무 깊게 하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깊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복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토픽을 선정해 준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부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희는 사람도 많은데 무조건 다 밥을 웬만하면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선수들도 있고 선수가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가 예전엔 사람 밥마다 다르겠지만 조가 나눠지면 2조하고 서로 잘 몰라요. 같이 밥도 안 먹고 어색하기 때문에 합격을 한다고 해도 어색해서 조금 어색한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무작정 떼어 넣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어색하죠. 왜냐하면 앉는 대로 순서대로 앉을 수도 있고 친구끼리 앉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어색하게 앉아야 될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처음엔 어색한데 몇 번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안면은 터요. 안면을 터야 내가 잘하는 사람의 답안지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 새로운 진짜 심화반 가면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저 답안지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그래도 안면이라도 있고 해야지. 밥도 같이 먹고 커피라도 앞에 있어야지. 잘하시네요.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신에 좀 더 익숙해지면 답안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목적은 그겁니다. 사실 선수들한테 이건 필요 없어요. 선수들은 더 피곤하죠. 왜냐하면 나의 정보를 더 알려줘야 되고 귀찮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들도 옛날에는 올챙이였으니까. 지금은 대왕개구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올챙이였기 때문에 다 혜택을 받고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근데 저는 그렇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밥이나 커피 이런 것도 다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시간 강의하죠. 줌으로 보통 많이 수업을 해요. 줌으로 수업을 해서 토요일이나 아니면은 급한 일에 있거나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그러면 온라인으로 참석해도 되고요. 그리고 모든 강의는 공기수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강의는 다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돼서 이따가 설명드릴 노션에 다 올려놓고 있어요. 노션에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후에 봐도 되고 실시간으로 들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만 자료실인데요. 제가 공부할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해설지를 엑셀로 찾아서 엑셀 몇 회차 찾은 다음에 이걸 다시 클라우드에서 다운받는 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모험 답안 보고 싶은데 모험 답안 없나? 이걸 동영상인데 동영상 좀 같이 볼 수 없나?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공부할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찾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 일을 하다 보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노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 여기도 이번에 통계적 가설 검정이네요. 여기 보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통계적 가설 검정이 여기 있으면, 이 문제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7기, 12주차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따른 모험 답안을 올려서 클릭을 하면 모험 답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영상도 여기 붙여놓고요. 관련된 영상도 붙여놓고 이거에 대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도 여기에 노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검색으로 모든 컨텐츠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노가다가 심해요. 왜냐하면 다 잘라야 되니까. 자르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주에 봤던 주간 모의사의 모험 답안을 다 잘라가지고 그때 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는 거죠. 지금 아마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한 번의 검색으로 모험 답안, 키워드, 그리고 해설지, 그리고 강의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계속 물어보셔도 돼요. 혹시 까먹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필터링 할 수 있는 거 또 하나 뭐냐면, 이전에 아까 엑셀을 찾아가지고 그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검색해서 기출을 만약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왜 또 엑셀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또 노션 또 이제 찾아야 될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자르자. 만약에 여기에다 검색을 하면 그 해설지를 다운로드, 만약 MSA면 MSA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왜냐하면 검색한 다음에 찾을 필요 없이 그 해당 주차로 해당 회차에 가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바로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검색만 해서 검색의 효율성 그리고 시간의 낭비,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었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은 사실 만족도가 저도 만족도가 좋지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해설지를 굳이 찾아보지 않는 번거로움들이 주다 보니까 본인 공부하는데 좀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다음은 모험 답안이죠. 모험 답안은 항상 제공됩니다. 카페에 있는데 카페에 여기와 같이 다 올려놓습니다. 카페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왜냐하면 저는 다 공유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합격을 하면 끝이 아니라 합격하면 같이 뭔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 자기가 소유욕이 있고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있으면 사실 같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돈도 벌고 엠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일을 너한테도 주고 너의 일도 나한테 주고 서로 기숙사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사실 좀 만들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금 의존적으로 돼서 같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저는 그래서 공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모든 거 웬만하면 공유. 그리고 사실 셀테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잠시만요. 핸드폰이 되지. 셀테는 어떤 게 좋냐? 저 같은 경우는 셀테를 할 때 잠시만요. 시간 좀. 네, 할 때 이거 시기가 저기 있구나. 저희 그 셀테를 할 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셀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셀테 맞나? 라고 해서 그때 같으면 셀테를 좀 많이 바꾸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템플릿 같은 걸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할 때 1교시나 2교시형 쓸 때 2교시형 쓰고 딱 문제 쓰고 1 쓴 다음에 보통 8장을 많이 익히죠. 그래서 그림 뭐 그리지? 저는 그 고민이 되게 싫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기숙사가 되고 채점을 하다 보니까 그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빠른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지 그림은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림에 고민을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템플릿 이따가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건지. 공통 템플릿을 좀 그려라. 아니면 공통 템플릿을 그리라고 준 다음에 똑같이 그려라. 이거보다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그려.
라고 그림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어디 답안에 적용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가 봤을 때 6개나 7개만 갖고 있어도 1, 2, 3, 4 교실 커버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모의고사 전주, 다음 주가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다 줌으로 접속해.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무조건 문제를 다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력이 중요하거든요. 필력 연습하잖아요. 수요일날 보통 뭐 한 8시부터 11시, 10시 그렇게 해서 100분 또는 200분 같이 쓰면서 필력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집니다. 단순히 뭔가 내가 이렇게 썼어. 봐줘. 라가 아니라 왜냐면 이걸 할 때 하루가 걸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루 잘 보이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 잘 쓰고 싶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왜 또 그거를 안 하냐면, 안 하지는 않아요.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잘은 안 하는데. 왜 또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고생했던 답안지가 있는데, 그 답안지를 다음에 보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셀테를 열심히 했으면, 이거를 다음 주도 보고, 그 다음 주도 뭐 까먹지 않고 계속 누적해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쓸만한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 잘 써놨던 것들도 안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떨어진다. 소율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해서 웬만하면 지양하고 가끔 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거는 400제.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아마 그림도 비슷하죠? 그림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400제, 사실 400제는 아니죠. 보니까 1000제는 되겠죠, 사실. 처음에 만들 때 400제라서 400개인데,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저희 6명이, 저희 비상반이 3명이 있고, 공간반이 멘토가 2명이 있고, 기획반이 1명이, 총 6명 기술사가 있는데, 6명 기술사가 엑셀 시트로 해서, 기존에 있는 목록이 있으면, 목록에다가, 이거는 삭제하자, 이거는 빼자, 이거는 다른 건 넣자. 그렇게 해서 투표해서 보통 50% 이상인 것들은 삭제 50% 이상이면 빼. 그리고 추가 50% 이상이면 넣어. 라는 식으로 제가 넣고 싶은 거 넣는 게 아니라 각자 공통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넣습니다. 제가 힘이 제일 쓰다고 제가 마음대로 넣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별화될 거는 뭐냐면 저는 KFC가 합격자도 많긴 하지만 다른 학원도 합격자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도 아직도 건재하게 살아남아 있고 다른 학원도 합격자가 많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저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KFC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다음 주에 KFC 모의고사 보고 일주일 보통 한 기수에 3번 정도, 한 회차에 3번 정도 시험을 보는데 3번으로 감당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여기 있는 ITP나 아이리포 또는 ITP, 라이지움 이렇게 다른 타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학원 모의고사를 수집한 다음에 그 학원 모의고사로 이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냥 이럴 때는 한 4교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학원이 안 나왔는데 다른 학원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짜증나고, 저거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의고사 자료는 우리가 모두 본다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단체로 같이 해요. 단체로 같이 말씀드린 비상반, 공간반, 기획반, 여기에서 같이 연합으로 모의고사 보고 강의도 같이 하고 멘토링도 서로 멘토들이 서로 교차로 멘토링 하면서 저한테 조금 핏된 것들을 조금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제가 답안을 좀 이제 자랑을 좀 해야 돼요. 제가 답안을 좀 썼어요. 이제 KFC 카페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거는 잠시만요. KFC 카페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명예전당? 여기 앞에 명예전당이 있는데 김준삼 있는데 제가 썼던 답안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먹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답을 되게 쉽게 써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글씨도 많지 않습니다. 쉽게 쓰면 돼. 그림 하나 그리고 글씨 좀 쓰고 그림 하나 그리고 이것들은 다 템플릿이죠. 이거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눈 감고. 왜냐하면 그만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콤파스나 각도기를 두고서 어떻게 그려야지만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그려야지 최선의 각인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 감고도 그릴 수 있고 최소한의 여백, 깔끔하고 채점자가 눈에 띌 수 있는 그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굉장히 쉽게 편하고 썼죠. 쉽게 편합니다. 뭐 품질은 자존심이고 납기는 생명이다. 뭐 정말 우스운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 트리 그리고 표 그리고 또 여기 템플릿 그리고 표 그리고 그림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템플릿이 어렵다. 이것만 제 거에서만 몇 개만 추려도 지금 저는 이걸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수업을 해요. 이거 그려라. 이거 그려라. 예를 들어 이거 그려라. 똑같이 그려라. 왜냐하면 아직도 합격자가 많은 거 보면 먹히는 거죠. 만약에 합격자가 없으면 단기 합격자나 없으면은 안 먹히고 제가 우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먹히니까 한 번은 써도 그러니까 시간이 된다고 내가 만약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나 템플릿을 공부하고 싶어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가이드 같은 경우 1교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2교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1교시는 12페이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 깨지는 걸 저는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림을 어떻게 안 깨지고 1번부터 12페이지까지 쭉 그릴 수 있지라는 것들을 고민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강 같은 거 되게 많아요. 답안 작성. 왜냐하면 선수들한테는 먹히지도 않아요. 선수들은 알아서 잘 쓰니까. 그리고 처음에 입고하시는 분들 처음에 답안 템플릿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선수가 되면 이 템플릿에서 자유롭게 본인들이 늘릴 거 늘리고 줄일 거 줄이면서 답안 작성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그림을 넣으면서 공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필은 글씨, 저희 멘토 중에서 글씨 못 쓴 사람도 있습니다. 글씨 못 쓴 사람, 그분이 또 담당을 해서 글씨를 좀 더 개선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사람마다 표가 가운데가 중요한지, 뭐 끝에가 중요한지, 정의가 중요한지, 그림이 중요한지, 각자 서로 다른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답안 쓴 사람들이 보통 채점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구나. 정의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표의 3단표는 읽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중요하구나 라는 인식을 본인이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느껴야지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느끼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만의 특징이긴 한데 진실의 방. 사실 10문제, 4문제를 다 못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라서 시험을 본 다음에 지금은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긴 하지만 보통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만약에 다 못 쓰는 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강의장 빌려가지고 강의장에서 한 5문제 정도 씁니다. 5문제를 50분 안에 쓰라고 해요. 그러면 그 대신 뭐냐면 채점을 하지 않아요. 채점을 하지 않고 처음과 끝만 봅니다. 답안 품질도 보지 않고 내용도 보지 않아요. 그냥 다 썼는지 안 썼는지만 봐요. 왜냐하면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사실 못 쓰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다 못 쓰면 또 못 썼어. 멘토링 할 때 다 쓰셔야 돼요. 나도 쓰고 싶지. 못 쓰는데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따로 시간을 내서 쓰면 한 99%는 다 쓰더라고요. 거의 100%. 왜냐하면 답안지를 첨삭을 안 받으니까 창피함이 없어요. 창피함이 없으니까 막 글씨도 막 쓰고 그냥 정말 내용도 틀린 거지만 막 쓰고 그림도 대충 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이 되면 스스로 나 다 쓸 수 있네? 나 가능하네? 내가 지금까지 뭔가 고민이 있어서 또는 잘 보이고 싶어서 점수를 잘 받고 싶어서 내가 고민하다가 못 썼네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좀 더 자신감이 들고 또는 자존감이 좀 더 높아져요. 다 못 쓰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쓸 수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자신감이 나 왜 못 썼지? 나 쓸 수 있는데 왜 못 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쓸 수 있겠다.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줌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뭐가 있냐면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암기. 사람들이 저희 반에서 뭔가 많이 한다. 비상반은 뭔가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멘토들도 많고 인원도 많고 프로세스도 되게 좀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큰 기업 사람이 많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원래 대기업이 그렇잖아요. 저희는 학원에서 그랬습니다. 저희는 우리 반은 대기업이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합격 공부도 아니 우리 회사 갈 때도 대기업 가서 공부해야지 중소기업 가서 크면 얼마나 크겠냐. 그렇게 얘기하듯이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키워드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당하게 만들고 싶어요. 당하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키노트 이런 것들은 알아서 공부하시는 건데 뭐냐면 첫 번째는 키워드 테스트라고 해서 키워드 테스트 이제 2시에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URL 드립니다. 드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 보자. 그게 보통 2시부터 2시 반까지 이거 하는 시간이에요. 보통 이거 하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냥 각자 스스로 단답형 쓰고 나중에 제출을 하면 누가 제출한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잠시만요. 제가 카페를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핸드폰을 좀 두고 와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핸드폰 있고요. 아직.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시부터 왜냐면 밥 먹고 와서 좀 졸리잖아요. 졸리니까 양치할 사람 양치하고 놀 사람 놀고 해서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대충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채점을 합니다. 쭉 각자 채점을 하는 거, 각자 내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키워드가 암기가 되죠. 왜냐하면 눈에 익으니까. 특히 정답 있는, 표준 있는, TDD 유형, 품질 비용 키워드, 일정 지연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누구한테 보여주진 않지만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1일 키워드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1일 키워드 테스트는 뭐냐면 1키테 매일 키워드를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멘토님들이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아탐 이렇게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가 관련된 키워드들을 넣는 거죠. 관련된 키워드들. 그런데 이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거를 선수들이 할까요? 선수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기존 처음 들어오신 분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처음 오신 분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아탐에 있는 키워드가 뭐고 시밤, ITIL 키워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먼저 선수들이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고 이게 키워드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게 키워드가 빠졌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머지도 해보시고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사실 이거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16명이었나요? 네, 16명이 쓰는 거죠. 보고 써도 되고 안 보고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아직은 처음이지만 나중에 이제 선수가 되면 내가 자신 있게 먼저 쓰게 되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그냥 각자 쓰는 거예요. 쓰면서 이거를 안 써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안 써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이거를 계속 그 남의 거 보면서 암기를 당하게 하고 싶은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담 없죠, 사실. 왜냐하면 누가 답안 쓴 것도 아니고 뭐 소아의 키워드가 이거야. 워치독 타임의 키워드는 타임 리스트 이거고 단단계 외부가 이거야. 그러면 사실 우리 같은 경우 공부할 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가 키워드구나 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 멘토들을 올리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도 하고 사람들도 만족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키워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주간 키워드 테스트 있습니다. 이거 사실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는 아니에요. 이를 키워드 테스트 아니고 그냥 키워드를 작성하는 거죠. 그 주간 여기 있네요. 공기수사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의를 되게 오래 하잖아요. 사실 강의를 오래 하면 저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지만 저도 한 3시간? 어쨌든 공기수사 같은 강의를 오래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이거 졸려 죽겠는데 막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강의했던 건 그 주간모사 같은 건 좀 중요한데 중요한 거를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으면 어떨까? 또는 선수들 말고 기존에 있는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가 좀 더 키워드들 강의를 들었지만 아무리 강의를 이해를 한다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키워드가 선수들만큼 키워드를 못 뽑을 수 있잖아. 그럼 그들이 얼마만큼 키워드를 좀 더 잘 뽑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간모사 키워드 주간모사 냈던 것들 문제를 따로 뽑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했던 게 HBM에 대해 설명하시오, WAP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제가 따로 이제 문제를 드린 다음에 여기다가 쓰게 만들어요. 키워드들. 강의했던 거 또는 해설지를 보고 강의했던 거 보고 검색하면서 여기에 뭐가 키워드가 있지? 라고 올리면 또 선수들을 올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거 보고 이게 적층화 3D 이게 있었구나, 스태킹이 있었네, 몰랐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그걸 뽑아서 우리가 먹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사실 쓰는 고생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키워드가 뭘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사실 부담은 없어요. 부담 많아 보이시나요? 별로 없어 보이죠. 근데 사람들 많다고 하길래. 그렇게 해서 1일은 그 멘토가 올리는 거 이렇게 하고 주간 키워드. 그래서 주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멘토링 할 때, 그래서 보통 수업 끝나고 이제 멘토링을 하잖아요. 멘토링 할 때 좀 기다리면서 이거를 작성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당했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마지막 2주 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저희만 또 이제 특징인데 공간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간반, 기백반, 세 번 같이 하는데 시험 2주 전에 필력이 제일 중요해요. 필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이제 들어와서 10시부터, 예를 들어 10시부터 12시 또는 8시부터 10시 그렇게 줌으로 들어와서 시험을 봅니다.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선택을 해드려요. 멘토는 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필력을 높이기 위해서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을 해드려요. 너는 잘 쓰니까 공부해. 너는 못 쓰잖아. 써.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10문제, 4문제를 깔끔하게 템플릿 맞춰서 예쁘게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넌 써. 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합격을 하면 저희는 이제 꽃다발. 이거 되게 좋습니다. 비상반의 전설. KP의 전설. 되게 좋아하세요, 이거는. 참고로 저는 못 받았습니다, 아직. 저는 억울한데. 저만 못 받았고. 합격하신 일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6주차? 다들 이제 비슷해요. 진도가 이제 비슷하고 다음 주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주는 특강, 심화반 특강하고 진행이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거 저 네. 다른 중급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0월 19일 날 종강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 커리큘럼이 비상반은 언제 열리는 거? 쭉 여기 바로 입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입고가. 네. 끝날 만약 19일 날까지 10월 26일 날 이제 아마 입고가 될 거잖아요. 네. 아마 그때 중급반에서 다른 심화반으로 입고가 될 텐데 그때부터 이제 다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때 각 반마다 각자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적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다들 심화반마다. 아까 PPT상에서는 네. 1주차, 2주차, 주차, 3주차. 아, 이거는 여기 때 저희가 이때 아마 저는 계획이 뭐냐면 시험을 보지 않아요. 처음에 1차 같은 시험 보지 않고 그때 안에 뭐 답안 특강, 왜냐하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답안 특강을 이전에 했거든요. 확률 통계 특강이나 계산 문제 특강 제가 미리 초반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린다는 거죠. 1주차, 2주차, 3주차보다는 먼저 이 기간에 앞에 시험을 안 보고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저희는 26명이요. 24명. 그럼 이제 거기에서 조반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안 나눴어요. 저는 무조건 다 통입니다. 그래서 아마 맥스가 30명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맥스가 30명 이상은 안 받게 됐고, 왜냐하면 또 심화반 제가 인원이 기숙사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아서, 그래서 아마 저희가 30명까지는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반에 가시든 간에 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어떻게 보면, 아니, 자격증 시험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아니라.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오래 하거든요. 너무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시간이 합격을 하더라도 공부는 오래 해요. 이번에 132회 합격하신 분이 저랑 이제 보통 1년 안에 끝나버리는데 그분은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한 3년 하고 합격하셨죠. 근데 합격하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긴 해요. 과정이 다 아름다워지긴 하는데, 과정 중이 너무 힘드니까. 과정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집안도 힘들고, 주위 다 힘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합격하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어디 반에 가셔도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공부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합격하는 방법일 겁니다. 너무, 다만, 템플릿 되게 중요하니까, 템플릿 같은 것들, 네, 질문이 없으니까. 템플릿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 셀테. 지난 셀테는 이렇게 셀테 올린 건데, 예를 들어서, 잘 쓴 사람들. 이렇게 그림을 줘요. 그림은 뭐냐면, 셀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똑같이 그려라, 이거, 그려봐라. 아까 제가 그렸던 거 비슷해요. 그려봐라.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건 어디에도 쓸 수 있는 답안, 어디에도 쓸 수 있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2교 시험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중간에 쓰고 끝에 쓰고 이렇게 템플릿만 몇 개만 있으면 사실 답안 쓰는 건 금방 씁니다. 답안 쓰는 건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쓰나요? 다 모르고 써요. 정말 2교 시험은 개념과 키워드 3-4개로 쓰는 거지 2교 시험을 100% 알고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모두 내가 잘 모르는데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다 모릅니다. 어차피 선수들 공부 한 3년 하면 다 알아요. 근데 3년 하면 안 되잖아요. 3년 하면 스트레스 받지. 1년 안에 그리고 공부를 지금 이제 중급반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심화반 가서도 공부를 좀 이제 우선순위를 공부를 1순위로 맞추면 좀 더 합격률도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애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술도 마셔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조금 늦어져요. 그런데 단기간 최소한 2달만 저희 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2달만 고생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멘토링 할 때 키워드가 부족해요란 말이 안 할 것이다. 여러분도 계속 맨날 다 써야 돼요. 키워드가 없어요. 맨날 그 말 듣잖아요. 근데 그게 한 2달 고생하면 키워드가 채워져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또 만족해서 또 공부하고 싶은 동기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 삶 같고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잡힙니다. 충분히 잡히고, 잡혀서 여러 활동하시면 돼요. 저도 뭐 김성길사랑 공생일사랑 뭐 사업도 같이 하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동기들도 되게 중요하고, 동기들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합격하고 나서 합격 동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합격 동기 또는 기본반 동기, 중급반 동기, 그들하고 계속 손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으쌰으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시간 없어 나한테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멘토? 네. 그러면 멘티들은 어떤 성격의 분들이 좀 많이 가시나요? 멘티 성격은 그거는 대중은 없겠죠. 아마 심화반 멘토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맞는 게. 어떤 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제 답안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 프로세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노션이나 좀 뭔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거든요. 저희는 아까 카톡을 딱 보시면 딱 1교시 끝나면 점심 카톡이 올라오고 점심 카톡 그리고 점심 커피 카톡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식당도 정해져요. 거기서 나는 김치찌개 먹을래, 부대찌, 돈가스 먹을래 딱 정해집니다. 투표하고 커피 투표해요. 그러면 식당 가면 알아서 밥이 나와 있어요. 먹어요. 그럼 또 커피숍이 있어요. 시켜놨죠. 그러면 가요. 그러면 여기 라떼, 여기 여기 또 앉아요. 얘기하고 또 올라와요. 2시까지 올라오면 앉아요. 그러면 아까 2시에 있는 키워드 그거 구글 보면서 뭔가 이거 뭐지? 채점하고 또 다시 하고, 채점하고 다시 하고. 왜냐하면 밥 먹어서 졸리잖아요. 담배도 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좀 카톡도 해야 되고, 좀 쉬어야 되니까. 쉬면서 카톡하고, 또 저 들어와서 강의 좀 하고. 그렇게 조금 쉬지 않게, 이게 붕 떠버리면, 자율감이 생겨서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는 꼴을 못 봅니다. 뭔가 시켜야지. 하고 났는데,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돈을 내고 저는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자유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은 자유를 갖고 싶어 하겠지만 받은 만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유를 주지 않고 통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축축축축축축 차고 와서 그냥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요일날 와가지고 하는 게 9시부터 오전에는 뭐 테스트하고 네. 식사하고 네. 와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 키워드하고 그리고 강의 한 2시 반부터 5시 반? 한 3시간 정도 강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5시 반부터는 한 30분간은 진실의 방. 근데 진실의 방이 좋아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존감 이게 쪽팔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공부하는 느낌이잖아. 꼭 그게 나머지 공부하는 느낌이라서 자존감이 상하는데 한두 번 들어가면 되네 이거? 써지네. 왜냐하면 내가 채점을 안 하니까 창피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위로 물어봐. 나중에 합격한 사람들 왜 다 쓰냐. 그러니까 창피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창피한 게 없지만 두 번째는 다시는 여기 오고 싶지 않다. 진실의 방이라는 좀 이상한 나머지 공부하는 방에 들어간 나 공부 좀 했는데 나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학부도 좋은 데 나왔는데 들어간 자존심이 너무 상한데 그래서 자존심을 안 상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명 아니면은 최소 3명이나 해서 보통 지원 아까 합격하셔서 놀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놀러 오신 분들한테 채점도 하고 같이 하고 멘토링도 같이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 그분들 오시면 되게 여러분들 좋을지 저는 피곤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따로 줘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채점도 같이 하고 또 저희는 끝나고 뭐 맥주도 한잔 할 수도 있지만 멘토링은 사람이 많으니까 보통은 KTX 기준으로 KTX 좀 멀다 싶으면 무조건 선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진실방도 안 하고 한다 보면 빨리 퇴근하시는 분들은 6시에도 퇴근하세요. 왜냐하면 1바따로 멘토링 받으면. 그리고 상황이 만약에 내가 오늘 결혼식이 있다, 약속이 있다, 집안이 있다고 하면 먼저 받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늦으면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 늦으면. 최대 늦는 게.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저희가 26명이라고 하지만 오시는 사람들은 한 20명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명, 4명 기숙사님들 멘토링 하면 5분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 네.
멘티들의 연령대가 네. 대충 요즘에는 점점 저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나이가 한 70년대 중반이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80년대 중반이 평균인 것 같아요. 80년대 초중반? 중반, 80년 중반. 생각보다 정말 젊더라고요. 반마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 반이요. 비슷한 반. 저희 반은 한 30대 중반, 후반이 제일 많아요. 점점, 항상 저는 95년생 여기 95년생 없죠. 95년생 친구 있으면, 너 왜 공부하냐, 지금? 놀아라, 좀. 이게 사람 너무 빡빡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젊은 사람들이 95년생, 96년생도 있는데,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클럽도 가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놀아라 하는데, 이게 사회가 빡빡한지. 어쨌든, 80년대 중반? 네. 그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공부는 안 물어보고 이상한 것만 물어보고 공부를 물어봐야지. 네. 이미자 선생님. 네? 이미자 선생님. 모의고사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 가면은 이제 하루 종일 풀로 하면은 다 못 쓸 일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시간을 다 붙이고 나서 그거를 다 하루 동안에 이제 뭐 진실예방 같은 경우는 몇 개가 50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모의고사 쓰는 양이 다 없을 거니까 많이 없을 거니까 그거를 다 들고 또 지시를 방에 가서 매일 계속 써야 되는 아니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모의고사가 총 KPC 모의고사 일주일에 1년 한 기수에 3개 있는 거. 이게 KPC 모의고사. 그리고 KGB 우리 연합으로 하는 타학원에서 보는 게 이게 2번 정도 돼요. 이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400분, KPC에서 보는 게 400분 보고, 그리고 저희 타 학원에서도 400분을 보는, 우리도 봐야지. 400분 보는 거죠. 그리고 외에는 200분만 보죠, 당연히. 200분 보는데, 그 200분에서 모의고사 아까 봤잖아요. 그리고 진실예방 간다고 쳐. 그러면 진실예방용으로 따로 드리죠. 진실예방용으로 해서 문제를 드린 다음에 1교시형 드린 다음에 이거 여기서 5개 쓰세요. 만약에 뭐 중국방께 있어. 이거 요거 5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썼던 거 쓰는 거 아니죠. 썼던 거 안 쓰고. 왜냐하면 썼던 거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는 거를 써야지 그냥 무작정 쓰지. 사람이 이만큼 알면 또 고민한단 말이죠. 내가 강의 들었는데 이게 기억 뭐지 그거 있었는데 이거 뭐라고 있었 공수제가 뭐 소리 질렀는데 분명히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리 질렀는데 왜 그게 기억이 안 나지 하면서 또 고민하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문제를 드리면서 쓰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별개 뭐 이제 진실예방용을 따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쵸? 이때는 아니죠. 이때는 집에 가야지. 끝나면 5시 20분인데. 강의하고 좀 하면 집에 가야죠. 7시, 8시. 이때는, 근데 가긴 하더라도, 시간은 비슷해요. 집에 가는 시간은 별 차이 안 납니다. 50분이니까.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거. 사실 이거 하면 우리만 힘들어요. 우리만 힘들어. 근데 왜냐하면 KPC가 답안이 달라고 엄청 뭐라고 해. 답안이 좀 더 달라고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한 2-3번 들어가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나 다 쓸 수 있구나라는 스스로의 만족감이란 게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못 써서 너무 짜증났어. 왜 처음 공부를 기억이 안 나는 걸 다 쳐. 그런데 쓰지를 못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쓰지? 어떻게 10문제, 4문제 다 쓰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거를 조금 그냥 막 쓰면 되는데 우리 글씨가 모든 사람들의 필력은 다 나와요. 그런데 그림 고민하고 글씨 정의 고민하고 키워드 고민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고민하지 않고 쭉 쓰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5문제, 10문제 다 시간 안에 문제를 다 쓸 수 있구나라는 자기만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공부할 때 좀 더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다 쓸 수 있는데 나 다 쓸 수 있잖아. 또 서로 자기 자신을 또 이제 추스르는 거. 그렇게 하면 좋아지겠죠. 없는 것 같네요. 네, 선택 잘하십시오. 그리고 공부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짧게 그리고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